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중 교류 차원에서 도내 대학에 개설된 공자 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이 최근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조기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착공을 앞두고 새만금호에서 조업을 해온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원광대와 우석대에 설치된 공자 학원은 한중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중국인 강사들의 임금 체계 등을 문제 삼고 나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원광대에서 문을 연 공자학원입니다. 한중 학술 교류와 어학 교육을 위해 중국인 교수와 전임 강사 등 7명이 한국으로 파견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발부터 월급까지 모두 중국에서 책임지고 성적 우수 학생들은 유학도 보내주다 보니 대학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우석대 공자학원에도 11명의 강사진이 연간 400명가량의 학생과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발돼서 오셔가지고 수업 받는데도 더 좋은 감이 있었고 비용도 더 저렴해서 저희들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자학원의 앞날은 한중 관계처럼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중국인 강사들이 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E2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용계약서와 강의 시간표 등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사 월급이 대학을 통해 지급되지 않아 소득 추적이 되지 않는 점 등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한 겁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일을 하면 국내 세금을 근로소득세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공자학원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학원 설립 당시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학원이 있는 120여 개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다른 계약을 요구하는 데다 사드로 인한 양국의 갈등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비자가 이제 거부가 된다면은 시간표를 다 짜놨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폐강 사태가 오고 뭐 그럴 가능성이. 강사들의 중국 복귀가 이달 말부터 시작돼 신학기 전까지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자학원 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 공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영세상인 중심의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중 보험료보다 저렴한 화재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6%에 불과하며 전라북도는 상인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선 국면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은 최근 들어 잇따라 서울에서 만남을 갖고 전북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무기력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일부 의원의 대선 출마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일부 당원의 민주당 복당 등 당 이탈에 대한 경계 움직임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가 그친 전라북도 지방은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지난 영하 2.8도, 전주 영하 0.5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으며 찬바람과 함께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출근길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올 상반기 잇따라 착공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치단체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해상에 어선들이 정박했습니다. 오는 4월 새만금 풍력발전단지가 착공하면 이곳에서의 어업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4월 방조제 안쪽에만 풍력발전기
28기가 설치되는데 조업을 해온 어민 300여 명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어민들이 한 200여 척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항도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대책도 마련 안 한 상태에서 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풍력단지가 내부 개발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풍력단지를 완공할 방침입니다. 빨리 SPC가 구성돼서 실시계획도 하고 어민들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앞서 고창 앞바다에 들어설 서남해 풍력단지는 다음 달 착공됩니다. 부안군이 당초 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을 불허하고 전라북도 역시 행정심판을 기각해 사업이 무산된 듯 보였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우선 1단계로 20개의 풍력발전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부안과 고창 어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리고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감성에서도 하지 마라. 사업 타당성이 없다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해상풍력. 자치단체의 중재마저 힘을 잃으면서 어민들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어촌에 특화된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진안군의 110세대와 무주군의 5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군에서는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개발공사는 건설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추진합니다. 농어촌 임대주택은 농기구 창고와 텃밭 등 농어촌 현실에 맞추어 건설되며 지난해 장수와 임실에서 100세대와 95세대가 착공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각종 농기계 사고 시 보상이 가능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로, 25%는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농업인 자부담을 25%로 낮췄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이 확대되면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교 돈을 횡령해오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사립고 행정실장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5,100만 원 상당의 학교 공금을 횡령해온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출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위를 저질렀으며 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 파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이 남모를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팟캐스트 방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북 MBC 정재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수다방 오늘 고민 이슈로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트가 끝나기 무섭게 거침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진짜 애들이 수업을 진짜 싫어해요. 공부하기 진짜 싫어해 하는데 아이들 내용을 쭉 들어보면 수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기 진짜 싫어해요. 듣기 하는 것보다 수업은 하게 해야 된다. 열띤 토론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쯤. 너무 먼 미래 얘기보다는 그렇죠. 올 한 해를 보내고 난 후의 이야기를 왠지 뭉클할 것 같기도 한데. 좋은데? 굿 아이디어예요.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숨은 이야기를 수다로 풀어가는 4명의 선생님. 수업 준비하랴, 아이들 챙기랴. 바쁜 일상이지만 교육 현장의 고민과 현상을 당사자들의 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거나 나만 이런 고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지난 2015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방송된 팟캐스트는 모두 46편. 주제를 정하고 모여서 방송하고 녹음과 편집, 출연자 섭외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쉽지 않은 가외일. 같은 고민을 동료의 시각에서 학부모에게는 교육 현장의 이해를 도와줘 지금은 충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고정 청취자가 생겼습니다.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하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아마 편안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관심은 많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육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100세 시대라 불리는 요즘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재정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대 수명 연장과 함께 노년의 국면이 길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건강과 활동력을 유지한 젊은 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복지급여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단지 수치 조정으로 끝나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연령 기준 상향을 찬성하는 입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복지 재정 절감 효과에서 그 정책적 타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연령 조정은 국가복지 수혜 대상자를 줄임으로써 연간 6조 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그와 함께 젊은 세대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해 노인 빈곤을 부추기게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보다 4배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노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를 강화합니다. 시는 일정 규모의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전주시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역 서점 인증서를 부여하고 이곳에서 시립도서관에 비치될 책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해 모두 18억 원어치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사용되는 표창장과 임용장이 전통 한지로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한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전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표창장과 임용장 등 5천여 장을 전통 수록 한지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닭원료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드는 수록 한지는 기계 한지에 비해 가격이 2배에서 3배 더 비싸고 인쇄성도 다소 떨어지지만 보존성이 우수하고 질감과 색상이 고운 게 특징입니다. 생산 물량 감소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했던 한국 GM 군산공장이 신차 양산을 시작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새 모델인 준중형 승용차 올뉴 크루즈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GM 군산공장은 오늘 양상식을 갖고 모레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올뉴 크루즈가 경쟁차인 현대 아반떼나 기아 K3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해 지역 힐링 자원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장수 가야 고분군은 도기념물로 지정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강천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힐링 투어 관광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강천산 맨발 산책로와 용골산 치유의 숲, 은용업 체험관, 치유농장 체험 등을 연계한 힐링 투어는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전국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입니다. 순창의 색이 묻어나는 힐링 관광 자원을 강화하고 전라북도 투어 패스와 연계해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동촌리 가야 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동촌리 고분군은
80여 기 규모의 가야계 왕릉급 묘역으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게 돼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착수해 영농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벼농사 대안소득 사업으로 원예 특작 분야를 집중 육성합니다. 분야별로는 채소와 과수, 특용작물 등으로 시설 현대화와 에너지 절감, 스마트팜인 인터넷 정보기술, ICT 등 25개 사업에 214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앞으로도 시설 원예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업 소득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일제 조사를 거쳐 580여 명의 위기 과정을 발굴해 기초수급 등 공공지원과 현물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발굴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창과 장수에 사과 배 꽃가루 단지가 조성됩니다. 고창군 공읍면과 장수군 천천면 일원에 1에서 2헥타르 규모로 조성할 꽃가루 단지에서 생산한 꽃가루는 도내 520헥타르 면적의 사과와 배 과수원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사과 배 수분을 위한 꽃가루 공급은 해마다 값싼 중국산에 의존해왔지만 꽃가루 단지 조성으로 국산 꽃가루 활용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이 오늘부터는 월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 운영했지만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일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는 1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정월 대보름 공연을 펼칩니다. 영화인 나운규와 영화 아리랑을 소재로 한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이 오는 10일과 11일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공연됩니다. 수지미술관은 오늘까지 회화정신 그룹 작가 초대전 남원을 담다를 선보입니다. 아프리카의 예술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성 만점 닭 작품 전시회가 모레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오늘 신차 양산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7 농업전망 호남권 대회가 내일 도청에서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오늘 시청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2017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에 참여할 시민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전주 덕진 노인복지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동아리 회원을 오늘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군산 3도 등 2도에서 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